대통령 거부권 얘기 할까요 말까요? 간단하게만 합시다. 예. 네, 그것까지 얘기해야지 이제 마무리가 되니까. 예, 그러면은 아예 그냥 기사를 먼저 보겠습니다. 이게 기사로 바로 볼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예, 기사 하나 보겠습니다. 예, 최근에 대통령 거부권 보도에 많이 나오는 거 아마 보셨을 겁니다. 왜냐면은 지금 대략적으로 민주당이 이미 직회부, 그러니까 상임위에서 본회의를 건너뛰고 본회의에서 2개월 동안 뭉개니까 국민의힘이 안 해주는 겁니다, 논의를. 네. 그래서 직회부한 안건을 만약에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제 대통령한테 가는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한 게 벌써 2건이에요. 네. 그 중에 하나는 벌써 음. 행사를 했습니다. 네. 이게 아직 행사된 건 아니고 행사를 공식화했죠. 그렇죠. 거기 그래서 뭐. 양곡관리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공식화를 해서 4월 4일에 아마 국무회의 통해서 의결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 이제 언론 보도를 보면은 거부권이 행사가 예상되는데도 민주당이 처리를 강행했고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라는 부담을 지우기 위해 하는 것이다. 타협 실종됐다, 뭐 정치 실종됐다라는 보도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약간 예. 근본적인 문제가 양곡관리법이라는 게요. 예. 이게 물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다. 뭐 결과적으로 공정하지 못하다. 뭐 그러면 뭐 쌀농 사시는 사람들만 왕이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긴 합니다만 예. 어쨌든 그 의도가 농민들을 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대통령 거부권까지 발동해가면서 거부할 일인가? 예. 저는 그게 제일 궁금하거든요. 예. 이게 뭐라고 대통령 거부권까지 써? 사실 보안입법을 좀 하든가 네. 후속 조치를 좀 하면 될 텐데. 그래 정말 예. 그 잘하는 시행령으로 하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자기 맨날 뻑뻑 나오던 시행령은 다 어디 가고 또 예를 들어서 뭐 거부권을- 시행령으로 뭐 가격에 연동해가지고 그 그렇지. 매수하는 비율을 좀 조정한다 뭐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물론 네. 사실은 농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으로서 우리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지만 재정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산업 구조가 바뀌어가는 상황에서 무조건 국가가 감당하는 게 맞느냐. 이거 기재부는 무조건 싫어합니다. 아, 그렇죠. 기재부는 뭐 예, 추경호 이런 사람 되게 싫어합니다. 추경호 그래서 추경호 부총리가 건의했어요. 직접. 그러니까 네, 그 거부권하자고. 형식을 취한 거예요. 네. 아, 그럼 추경호 부총리 생각에는 관광업은 살려야 되고 농업은 죽어도 상관없군요. 그럼요. 근데 휴가비를 그 19만 명한테밖에 안 준대요, 근데. 아, 그치. 네. 그것도 참 어처구니가 기재부는 없는데. 돈 네. 주기로 약속하는 걸 끔찍하게 싫어해요. 원래 이 부서의 특징상. 왜 그렇게까지 싫어하는 거예요? 국가가 돈을 계속해서 이게 경직성 경비인 거죠. 네. 계속해서 돈을 집행하고 써야 되는 일들이 생기는 거. 네. 그걸 되게 싫어해. 싫어하는 이유는 아깝다기보다는 자꾸 이제 예산이 눈덩이처럼 커지잖아요. 자꾸 맞아요. 경직성 경비들이 많아지면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법을 없애지 않는 한은. 그게 정당함의 측면이고요. 부당함의 측면은 지가 기입할 여지가 없어지거든요. 자기가 예산을 뚝뚝 잘라가지고 막 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당연히 무조건 줘야 나가는 되는 돈이잖아. 예. 기재부의 권능이 약해져요. 약해져.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것도 있구나. 야, 농민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그런 거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죠? 충분히 그러죠. 예. 물론 좋은 기재부 관료들이 사실 네. 경직성 경비를 줄이려고 하는 것에 대해 경직성 예산을 줄이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런 면에서 장기적으로 우리가 쌀이라고 하는 것에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나라 쌀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아, 있죠. 그래서 네. 지불하는 비용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네. 예. 그럼 이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사회적 관리 비용이기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트레이드오프로 고민해야지. 이게 어느 게 플러스가 더 크고 마이너스가 더 큰가. 그게 정치적 결단이지. 근데 이렇게까지 막아 나선다라고 하는 건 또 다른 의미의 정치적 결단이거든요. 그게 뭐예요? 농민을 버리겠다는 얘기야. 적어도 농민의 표는 버리겠다. 도시민들의 표? 돈 아까워하는 사람들의 표를 더 많이 얻겠다. 이거거든. 근데 자기네들 지지층이요. 물론 뭐 서울에서도 지지율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지방에 계신 노인들이 더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그분들은 안 바뀔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오 마이 갓. 그리고 윤석열 농민 단체만 싫어할 거라고 보는 거고. 아, 이렇게 대놓고 매겨도 네. 완전 진짜 이게 도그카우로 보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아, 개소구나 그거는. 그렇게 봐도 되죠. 네, 그렇죠. 어차피 가축이니까. 그 순서는 네. 중요하지 네. 않습니다. 네. 지금 정부 여당에서는 자기네 주된 지지층이 사실 2030이라고 좀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한데 무슨 미친 소리. 맨날 MG 아, 나도 모르게 험한 소리 해버렸다. 네. 이른바 MG 농민이 있으면 뭐 어떻게 될까? 왜냐면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 법안을 반대할 때 네. 청년 영농인 양성하는 데 예산 써야지 이런 이 효과도 없는 쌀 매수에 쓰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청년 영숭이
청년 영농인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들고라도 와보라 그래요. 아니 무슨 뭐 AI 찍어내시 콩콩 찍어내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러니까 보면은 여기에 그 사전은 단어는 10개쯤 들어가 있는 사전이고 네. 그걸 조합해 늘 정치인들이. 엉망진창이야. 나오는 게 단어가 다 이상해. 아 사실 이거를 얘기한 게 대통령 거부권에 대해서 조금 네. 교수님께서 얘기해 주셨어요. 왜냐면은 지금 간호법도 직회부가 돼 있어서 오늘 원래 본회의 네. 처리를 하려다가 우리 김진표 의장이 여야 그래도 합의해와라 그래서 4월로 넘겼어요. 간호법뿐만이 아니고요. 지금 민주당이 직회부를 하려고 준비하는 것들이 더 있습니다. 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안도 네. 있습니다. 이런 법안들에 대해서 근데 전부 다 지금 거부권을 예고해 놓은 상태라서 네. 이렇게 저는 대통령 거부권 이렇게 막 박근혜 대통령 한 번 쓰지 않았나? 나는 저기 뭐죠? 이 대통령 거부권이라는 게 네. 약간 우리가 그 비행기 시뮬레이션 게임을 하면은요 폭탄 버튼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 네. 비슷한 거예요. 예. 그럼 세 번뿐이 못 써. 예. 이런 거. 폭탄 버튼 누르면 나는 위로 쉥 날아오르고 네. 바닥에 있는 거 다 터지잖아. 네. 그러니까 이게 진짜 그 정도로 절대적인 권능입니까? 아유, 그럼요. 예.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의 거부권이라고 하는 것을 주는 이유가 뭘까? 사실은 국회가 입법권을 가지고 그러니까. 있고 네. 다수가 입법을 하겠다는데 네. 행정부의 수반인 법을 사실 만들 능력을 권능을 가지지 못한 국회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되는 행정부의 수장이 네. 다수의 의견을 막아나서는 다시 말하면 국민 다수의 의견에 정면으로 반대하는 정당성이 어디에 있는 걸까? 아니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저는 이게요. 행사하라고 주는 게 아니라 음. 이걸 가지고 협상하라고 주는 것 같거든요. 뭐 그런 면도 있죠. 네. 네. 니네 자꾸 이러면 내가 거부권 행사해서 다 무위로 돌려버릴 거야. 그러니까 더 잘 합의 갖고 와. 내 의견을 좀 더 들어줘. 네. 정확히 말하면. 아 근데 저는 이게 아주 그냥 상식적으로 쉽게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국회 다수파가 이상한 사람들이야 막 변태 같은 사람. 변태?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들이. 그래서 네. 나쁜 사람. 변태가 나빠? 변태가 왜 나빠? 전국에 계신 변태 여러분 네, 존경합니다. 네. 차별적인 발언은 죄송합니다. 네, 취향을 존중하겠습니다. 네. 그 나쁜 사람들이 막 이상한 법을 만들었어. 그럼 대통령이라도 막아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이제 쉽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마지노선의 느낌으로. 네, 그런 느낌도 좀 있는데. 그것도 네. 없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전 세계 대통령제 몇 개 없다 그랬잖아요. 네. 대통령제는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통치권을 추상적으로 좀 인정하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가 일종의 비상대권, 계엄령과 같은 그걸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통치자 1인에게 뭔가 특별한 능력을 몰아주는 그런 게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비록 민주주의지만 국민들이 잘못된 판단을 내릴 경우 이 사람의 몸으로 막아서자. 그걸 너의 역사적 부담을 너에게 주겠다. 대신 그 책임은 온전히 네가 져라. 대통령이 지는 거다. 예. 어. 라고 하는 측면이 있죠. 분명히. 네. 아 근데 이게 아닌 것 같아. 뭐 예. 그럴 일이 몇 번이나 있겠어요 살면서. 네. 그러니까 그거는 네. 출발점은 문제의식은 그게 맞아요. 근데 사실은 더 실용적인 문제의식이 있는 거지. 대통령으로 하면 거부권이라는 상당히 좀 위협적인 권한을 굳이 허용한 되게 어떤 면은 반민주적인 권한이기도 하거든요. 아니 왜냐면요 아까 우리가 헌재 얘기했지만 헌재마저도 아 국회에서 한 건 국회가 알아서 해야지 이런 거잖아요 사실. 예. 근데 대통령은 그걸 무시할 수 그걸 무시할 수 있다는 거잖아. 거부권이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바로 그것도 무시할 수 있을 뿐더러 개헌을 할 정도의 수준의 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대통령의 거부권은 작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3분의 이게 넘어오면 3분의 2가 이제 그 이야기는 대통령이 개헌할 수 있을 힘 정도의 상당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그렇지. 얘기죠. 그렇죠. 예, 그걸 막을 수 있다는 예. 얘기니까. 굉장히 센 힘이거든요, 도대체. 왜 이걸 줬을까? 그러게 왜 줬을까? 시청자 여러분도 한번 맞춰보세요. 오늘의 퀴즈. 이거 왜 있을까요? 심지어는 거부권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헌법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또는 그럴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필요 없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주면 안 된다. 마치 이제 특별 사명권 같은 거 주면 안 되듯이 예, 그건 너무 과거에 왕의 권한에 유사한 정도의 대권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언뜻 듣기엔 일리가 있는데요. 예, 민주사회에서는 사실 그걸 인정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도 좀 줄여 나가는 게 좋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 독일 같은 나라도 대통령이 있긴 있잖아요. 네. 독일은 있습니까 거부권이? 독일은 대통령이 있지만 대통령은 그냥 상징적인 수반, 인물이죠? 그러니까 수반이 아니라 원수예요, 원수. 행정부 수반은 총리이기 때문에. 아 그러면은 거의 내각제랑 비슷하네요. 그럼요. 네. 그러면은 거부권 같은 게 있을 리가 없네. 예. 아 그러면은 그러면 이게 효과적으로 발휘된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한 대로 대승적으로 발휘가 되기 위해서 조건은 모든 국회의원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대통령만 혈혈단신 이걸 막아선다. 합리적 지도자 네. 이론, 합리적 행위자 이론. 독단. 근데 이게 이렇게 효과적으로 쓸 만한 일이 굳이 뭐가 말하면 있을까? 실천적인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예. 법은
국회가 만들지만 네. 법을 실제로 써서 집행해야 되는 의무와 권한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행정부거든요. 그쵸. 네. 그러니까 일할 사람에게 맞춰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 일할 사람이 못하겠으면은 한번 다시 그렇지. 생각해라. 그러니까 일할 사람이 정말 하기 힘들게 하는 방식으로 법을 만들면 어떡하지? 난 못하겠어. 제가 미안하지만 당신들은 이 행정의 어떤 구체적인 상황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법을 다수가 만들 수도 있는데 행정 잘 안 돌아갑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야, 이거 약간 그거다. 그 뭐지? 그 디자인 팀에서 자, 이번 신제품은 이렇게 디자인해 주세요. 그러면 거부. 야, 이렇게 하면 제대로 물건이 작동을 안 해. 프로그래머들이 건축가가 막 이렇게 집 지었는데 이거 무너집니다. 이러는 거지. 이거 무게 하중이 안 맞잖아요. 이렇게. 그럼요. 네. 실제로 포퓰리스트 법안 같은 게 만들어질 수 있잖아요. 대중들의 다수의 어떤 것들을 받아가지고 뭐 예를 들면은 우리 저기 키 170 이하한테는 5천만 원 주고 어우 짱이네. 170 이상은요. 이상은 2억 주고. 이러니까 나라가 망하는 거야. 대통령 거부권 있어야겠네. 2개 줘, 2개. 거부권. 만들고 칩시다. 다수가 그런 거 만들. 되게 그거는 예를 들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집행이 불가능한 거란 말이야. 예산을 그렇게 만들어낼 수가 없어. 그래서 모든 국회에서 법을 만들 때 그 법이 예를 들면 헌법을 위반하는지 기존 법률을 위반하는지 또는 행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를 초과하는지 그런 것들을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예. 그 결과인데 이걸 다 무시하고 했다? 그럼 우리는 행정부로서는 거부권을 쓸 수밖에 없어라고 얘기하는 게 그나마라도 온당한 이유야. 근데 지금 이 그렇게 안 쓰는 상황은요. 것 같은데. 이 상황은 국회에서 그 뜻을 모아서 올렸는데 싫어 이런 거잖아요. 그렇지. 예. 그리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쓴다는 건 내가 담당하고 있는 정부가 다음번엔 떨어진다. 다시 말하면 정권 재창출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의 정책 신호입니다, 원래. 거부권 쓴다는 것 그럼요. 자체가. 예. 그 정도의 위험 부담을 안고 하는 거예요. 왜? 현재 다수의 의견을 내가 뽑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거부했어. 그냥 다수의 의견을 반하는 결정을 한 거잖아요. 내가 다수가 아니라는 의미네. 그렇지. 나는 소수지만, 네. 네. 다수의 의견에 반해가지고 해야겠어. 어쩔 수 없어. 다수? 나를 책임지게 만들려면 나를 밀어내. 그리고 내 뒤에 오늘 애 뽑아주지 마. 이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네. 그러면은 국민님도 별로 안 좋아하겠는걸? 사실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쓰라고 이렇게 종용할 일이 아니에요. 그게 예를 들면 지금의 169석이 가지고 있는 민주당의 의석이 실질적으로 50% 60% 이상의 여론을 반영한 게 아니라고 판단을 확실하게 한다면 그럴 수는 있죠. 이를테면 양곡관리법을 반대하는 사람이 80%가 넘어. 꿀이지 그러면 말 그대로. 그러면 이건 거부권 위험하더라도 거부권 쓰셔야 됩니다. 그게 다수 여론에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근데 상당수의 경우는 거부권을 쓰는 행위는 국회의 권능을 무시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상권 분립에 지나친 어떤 측면들을 과도하게 쓰는 것이기도 하고 다수 여론에 위배되는 일을 하는 거기도 하기 때문에 내가 대중투표에서 내가 질 것을 각오하고 하는 거예요. 보통 거부권 쓰면 그래서 지지율이 떨어져요. 생각보다 굉장히 의미가 크네요. 위험하고 막 쓰면 안 되는 거구나 이게. 근데 이 폭탄 버튼하고 좀 다르네요. 이 폭탄 버튼 잘만 쓰면 새로운 국면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 물론 그렇죠. 근데 이거는 근데 비슷한 점이 있어요. 그 폭탄 버튼 쓴다는 건 게임에서 내가 절박한 상황에 빠졌다는 겁니다. 이거밖에는 답이 없다는 얘기기도 그렇지. 하지. 야, 내가 얼떨결에 비유를 했는데 제법 또 그럴 그래요, 수 맞아드네요. 근데 의미를 듣고 보니까 지금 노란봉투법까지도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다 국민의힘이 예고를 해놨는데 이게 더 말이 안 된다. 노란봉투법은 행정적으로 어려워.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말이 안 되지. 행정적으로 해주는 것도 없어요. 노란봉투법은. 그냥 내가 거슬려서 하는 걸로 보인단 말이지. 이제. 그냥 노조 싫어요. 노조 싫어. 노조 싫어. 진짜 말이 안 되네.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참 위험한 징후인데요. 정말 거부권은 저는 되도록이면 행사되지 않는 게 옳다고 보고요. 그 정도로 국회가 또라이 짓을 할 일은 없거든요. 많은 경우에. 그럼요. 그리고 서로 약간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다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게 원래 민주정치의 원리이기도 한 거고요. 자유민주의 질서가 그런 거예요. 다수파가 언제나 옳은 건 아니지만 다수파의 결정이 정말 심각하게 그릇된 결정이 아닌 한은 거부권을 안 쓰는 게 맞아요. 그리고 거부권을 쓰면 후폭풍을 감당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막 패키지로 자, 또 쓸 거야? 또 쓸 거야? 막 폭탄 무한정 있는 것처럼 거부권을 자신의 권능을 쓸 수 있는 국회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장치처럼 쓴다면 이건 심각한 반헌법적 문제의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앞에서 이제 시행령 막 남발한 것도로도 봐도 이분이 이걸 쓰는데 그렇게 주저는 많이 안 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일단 주저는 생각이 많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맞아요. 일단 지르고 보는 사람들은 주저 같은 거 잘 안 하거든요. 그럼 이거 많이 주저 않고 막 남발을 한다. 그럼 밑도 끝도 없이 막 계속 쓸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실제로 예. 탄약에 거부권 사용에 제한이 없어요. 어머. 막 써도 돼요. 그래서. 그럼 막 쓸 수는 없죠, 근데. 아니야. 순간이 우리 대통령은 일단 설마 하겠어라는 거 하는 분이란 말이야. 네. 여론의 역풍이 우려된다는 얘기가 국민의힘 안에서도 나오기 때문에 네. 너무 많이 써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포장을 하는 거예요. 막 어. 합의도 없이 단독으로 통과시켜서 무력화시키고 막 이런 정치 식의 이제 실종, 협의 실종. 네. 언론들이 자꾸 도와주는 거고요. 근데 정치 실종, 협의 실종은 법정에서 논의를 안 해주니까 그게 정치 그래. 실종이지. 그리고 대통령이 야당 대표도 안 만나고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저는 다수결 정치를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만 네. 다수결이라고 하는 수단이 본질이긴 하거든요.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미국 영화나 미국 드라마나 이런 거 보세요. 거기 대표적으로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그 대통령 제 국가니까 거기서 여야 합의로 뭐 법안 통과하는 것 같은 모습 본 적 많이 있으세요? 잘 없어요. 미국에서? 네. 네. 미국 드라마에서? 네. 생각보다 없네요, 진짜. 물론 이제 드라마틱하게 만들기 위해서 대부분 막 대통령이 막 네, 전화 네. 걸어 상원의원 꼬셔가지고 그렇죠. 반대당파 꼬셔서 네. 오케이 이러면 하나 팍 네. 걷고 막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네, 실제로 네, 그래. 네. 걔네는 어. 상원의원 설득해가지고 네. 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우리 편인 줄 알고 표시해놨더니 나중에 가보니까 아니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대다수의 경우에는 딜도 엄청 세게 들어와요. 그럼요. 네. 그때 여야 합의 안 했다고 언론이 비판할까요? 아니지. 대통령이 소수파 당판돼도 상대 설득해가지고 통과시켰다고 왜 칭찬하지? 그렇지. 네. 네, 칭찬하죠. 그러니까 무슨 이것도 잘못된 프레임이야. 여야 합의 좋죠. 바람직하죠. 여당도 합의할 자세가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당도 합의할 자세면 내놔야지 뭔가를. 맞아요. 뭔가- 방송법 같은 거 마찬가지잖아요. 대안을 내놓든가. 예. 네. 그러면 이게 그냥 무조건 싫어가 아니라 싫으면 예를 들면 이사 45명이 싫으면 30명으로 하든가 방송법. 협상을 안 하는데 무슨 합의가 있어요. 그리고선 여야 합의를 무시한 단독 폭거 뭐 이런 식의 얘기만 붙이고 있다고. 아니 계속 싫어 안 해. 그거 아니야. 계속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합의를 해? 그러니까 밀어붙이기, 의회 폭거, 의회 권력이라는 프레임을 만들기 위한 사실은 굉장히 계산된 행동들이에요. 거부권까지 행사까지. 어차피 총선 얼마 안 남았거든. 그러니까 적어도 다음번에는 단독으로 자신들이 과반을라도 얻을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액션들이라고. 시그널이구나. 그러니까 그러면요 오히려 대통령이 거기에 이용당하고 있는 걸 수도 있겠네요. 이용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 사실 국민의힘의 이용당하는 전략에. 거죠. 예. 아 여의도 정치가 내가 언젠가는 뒤통수를 칠 줄 알았어. 네. 이용당하는 거죠. 물론 예. 그게 대통령도 스스로에게 뭐 신념에 맞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건 간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예. 그리고 나름대로 이렇게 여론에도 도움이 될 거야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기재부를 너무 믿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근데 거부권을 지속적으로 쓰겠다라고 하는 건 정말 되게 비상식적인 일이고 네네네. 그 얘기는 굉장히 큰 정적인 충격을 예비하고 있는 일이라는 거지. 근데 그거를 가지고 이렇게 언론이 뭐 정치인들은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근데 언론이 이렇게 얘기하는 건 너무 좀 심각하게 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하기사 만약에 내가 언론이라면 어느 날 갑자기 티나게 윤 대통령을 버린다기보다는 차라리 국민의힘이 다시 재정권을 잡도록 도와주고 자연스럽게 갈아타는 게 훨씬 그림이 좋겠네요. 실제로요. 예, 정치적 수단으로 여야 합의를 압박하고 단독 뭐 날치기 이런 식의 얘기를 쓸 수는 있겠지만 다수결 정치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뭘까요? 쿠데타? 확실하긴 하네요. 입헌 질서 안에 네, 이번 질서 안에서 헌법에 쿠데타 조항이 들어가 있잖아요. 일장 쿠데타 이렇게. 다수결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일단 뭐 우리 대통령 갖고 있는 거부권 얘기 나왔고요. 네. 그건 근데 헌법적 방법이지만 네. 헌법이 허용을 괜히 해놔서 생긴 네. 문제가 있는 방법이고요. 네. 그리고 뭐 이제 그 헌재로 갖고 올라가지고 이거 위헌이다. 그렇죠. 이제 그런 그런 게 네. 있네. 위헌 법률 심판 같은 네, 거 네, 이런 네. 게 있을 수 있죠. 이렇게 얘기하는 게 네. 있을 거고. 네. 네. 제일 중요한 방법? 어. 다음번에 내가 선거 이겨서 다수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 바꾸는 겁니다. 다시 바꿔야 되는구나. 이 법에 문제가 있다고 치면 내가 다수파, 국민을 설득해서 내가 다수파가 돼서 법을 바꾸는 거예요. 그때 여야 합의로 법 안 바꿨다고 야당이 뭐라 그러면 어떡할 건데. 이게 원래 자유민주의 원리예요. 네. 야. 그러니까 자꾸 교체가 되게 만들어놨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권 대충 교체가 이해가 그래서 중요하고 권력 교체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근데 여당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계속 반복해서 요청하겠다고 한 데에는 사실 어려운 정치적 부담을 대통령에게 다지게 해놓고 열매는 뭔가, 내가 먹겠다라는 뭔가 민주당이 굉장히 대화를 안 하는 불통인 것처럼 만들어놔서 내가 총선에서 이득을 보겠다. 근데 예. 이것도 사실은 절박하면서 나온 거거든.
아 근데 진짜 되게 머리 좋다. 야 대단하다. 난 그렇게까지 또 생각 못했네. 아니 사람들이 앉아갖고 다 그것만 보고 있는데 당연히 그 정도 머리는 돌아가야지. 근데 또 언론은 제가 오늘 되게 얌전한 보도를 일부러 가져온 건데 폭거, 민주당의 폭거, 민주당의 독주, 민주당의 강행 이런 보도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직회부 보도는.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그런 전략하고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거는 딱 이중주의인 것 같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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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뭐 옛날 여야 합의 뭐 이런 걸 강조하는 게 정말 순수하지 않은 얘기거든요. 제가 아까 권력은 냉정해야 된다 그랬죠. 네. 표 계산은 냉정해야 됩니다. 예. 누가 표 계산하는 데 있어서 맞아요. 여야 합의 따지고 앉아 있어요. 야, 여야 다들 합의가 되면 제일 알면서 그런 좋지만. 거예요, 언론도. 예. 그러니까 원래 다 표로 모든 건 표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모든 건. 예. 그럼 다수결이 언제나 옳지 않다는 것만 확실할 뿐이야. 그러니까, 그렇지. 그리고 다수결이 옳지 않은 것을 하게 되면 국민 여론이 움직여요. 그래서. 근데 이거는 그거에 대한 국민 여론을 제대로 자극하는 방식이 아니라 자꾸 이미지만 남겨서 자극하는 맞아. 방식이라는 거지. 마치 다수결이 잘못된 것처럼. 이건 진짜 위헌적 발상이죠. 그러니까. 진짜. 예. 예. 이것도 나중에 자기들이 해먹을 시스템을 망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예. 그때 돼서 야당이 그런 식으로 나자빠지면 분명히 야당 발목 잡기 또 그럴 텐데. 또 왜 다수결의 원칙을 무시하냐 그러겠지. 침대 축구 한다 그러고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 다수결을 무시하냐 뭐 이러겠지. 예, 드디어 여러분 10분이 지났습니다. 1시간이 지났다. 예, 한 오늘 시간이. 본버싱은 여기까지 딱 10분 맞췄죠? 예, 아우 시간이 가는 줄도 몰랐네. 그래서 요거를 정리하면서 딱 한마디를 하자면 네. 제가 권한이라는 키워드를 쓴 게 그겁니다. 권력이라고 안 쓴 이유가. 아, 이것도 차이가 궁금한데. 자, 권력과 권한. 모르겠다. 아 친구가 참 보기가 빨라서 좋아. 권력과 권한. 뭔가 권력은 물리적일 것 같아요. 뭔가. 아뭐 쥐어팰 것 같아요. 실제로 이 사람을 막 죽사바로 만들어 올 것 같아요. 우와. 상대방을 막 짓밟아. 와, 네. 그래요? 네. 제가 아까 비록 그 강조하기 위해서 또라이라는 약간 비속어를 썼습니다만 네. 죽사발을 죽지는 그건 좀 약간 선정적인데? 이거 빨리 10,000원 넣어. 원래 국사발이죠. 네. 국사발. 네. 네. 뭐 죽사발이라는 말도 쓰긴 씁니다. 근데 권한은 그렇게 막 엄청 강압적인 의미는 아니고 예. 나의 권능의 한계 이런 어허. 의미일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여기 누구 어떤 분이 한정이라고 써놓으셨는데 그 한자가 바로 한계의 한자예요. 권한. 아 알겠다. 자 슈퍼히어로 스파이더맨이 있어요. 스파이더맨은 여기서 거미줄을 뽑아내서 빌딩 사이를 날아다닐 수 있는 힘이 있죠. 권력. 하지만 날 수는 없어요. 권한. 야 진짜 머리 많이 쓰셨다. 아 머리 많이 썼는데 이거는 아닌 것 같아. 미안합니다. 억지로 하면 네. 틀린 말은 아니야. 네. 네, 억지로 하면. 일단 애매하게 던지는 거야. 권력은 뭔가 강제력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을 내 뜻대로 뭔가 바꿀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권력이라는. 권력의 네. 정의는 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걸 다 일일이 나열할 수 없지만 권력은 경계가 없어요. 아 경계가 없구나. 막 할 수 있구나. 그렇죠. 권력이라는 말 자체는 경계가 없잖아요. 대통령의 권력. 이러면 경계가 없네. 아 그러고 보니까 권력 남용, 권한 남용 둘 다 쓰고 있는데 언론은? 물론 둘 다 쓰죠. 네, 권력 남용이라는 말은 약간 자기 모순적이야. 권력은 원래 센 거라. 원래 센 거라 남용할 것도 없지. 예, 근데 권한 남용은 확실히 맞는 말이에요. 한계를 넘어가 버리는 거니까. 아. 그래서 권력이 권한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내지만 권한은 명백하게 법적 질서입니다. 그래서 정의가 돼 있어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그렇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권능을 갖는다. 권력의 경계를 짓습니다. 권한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삼권 분립이 바로 뭐냐? 입법 권한과 행정 권한과 사법 권한이 경계가 저어져 있는 거예요. 아하. 그렇네. 그럼 권력은요? 권력이라고 하는 거는 그 말 자체는 한계를 상정하지 않죠. 그러니까 입법 권력, 행정 권력 이렇게 쓰게 되면 자칫하면 뭐냐면 그것이 모든 것들을 다 쓸어 담는 힘이 버릴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권력이라는 말은 그래서 좀 더 약간은 뭐 이렇게 그 경계가 좀 없는 말이기 때문에 맞아. 여러 군데 막 써요. 정교하지가 않아. 근데 권한이란 말은 명백한 정교한 언어예요. 그래서 정의되어 있는 그래서 한계가 지어져 있는. 그러니까 권한쟁의 심판이라고 하는구나. 그렇죠. 예. 국가기관끼리 너네 권능이 혹시라도 겹친다면 그렇죠. 어디까지인지 우리가 봐줄게. 예.
헌법재판소의 권능과 권한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딴 게 아니라. 어려워. 이건 좀 어렵다. 어려워. 아. 권력이 더 좀 어려워. 러프한 단위. 그렇죠. 아무데나 막 쓰는 그런 느낌에 훨씬 더 가깝고 권력은 정교한 단어가 아니고요. 근데 권한이라고 하는 건 상당히 정교한 단어거든요. 이 상태에서 우리는 권한이라는 말을 써야 돼. 예, 삼권 분립, 권력 분립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권력 분립은 결국 권한을 명확하게 하는 겁니다. 현대 사회의 특징이에요. 이거는. 예. 그래서 거부권도 거부권이라고 하는 것이 작동하는 대통령의 권한이야. 권력이 아니라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니라 한계가 있구나. 조건과 한계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거부권을 쓰려면 그 권한을 쓰려면 뭘 인정해야 돼? 입법권을 인정해야 돼. 권한을. 예. 헌법재판소에 줄거주는 권한을 인정해야 돼요. 근데 마치 시행령은 내 권한인데 그거보다 높은 상위법을 만드는 입법권은 폭거래. 그리고 그거에 비토해버리는 건 내 권한이래. 그렇지. 그리고 헌재가 괜찮다 그러니까 헌재도 정파적이다. 헌재는 권력을 잘못 쓰고 있대. 이거 엉망진창인데. 엉망진창이죠. 적어도 권한, 현대사회에서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부정함사 제어하고 있는 권한은 그렇게 명백한 경계의식을 통해서 발휘가 되는 겁니다. 어렵긴 하지만 이거 확실하게 이거는 이해는 가네요. 예. 네. 그리고 우리 지금 시청자분이 되게 멋있는 말 하셨어요. 뭐요? 하오가오님이 그래서 헌법이 권력을 부여하는 유일한 주체는 국민이다. 맞습니다. 와 이거 진짜 멋있는 말이에요. 경계 없는 힘은 결국은 국민밖에 없는 거죠. 국민이 뽑은 권력자들은 사실 권한이 있고 확실하게 그렇죠. 법적으로. 그러니까, 권한이 주어지는 거고. 내가 왜냐면 어려워. 내 권력을 뭐 잠깐 빌려줬다고 해야 되나? 그렇죠. 그런 사람인데 내 권력을 지 맘대로 쓰면 안 되니까. 그렇지. 권한을 정해. 야 하오가오님은 아주 말씀. 가오가 쩔어요? 10,000원 넣어 빨리. 하오가 10,000원 넣으라고. 가오가 좋다. 네. 그래요. 자, 이게 머리 아파. 이게 이제 내 머리에서 익어서 내 입에서 나오려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은 느낌입니다. 예. 하지만 말을 똑바로 쓰는 방법을 점점 배워가고 있네요. 예. 오늘 또 배웠습니다. 2시간이 지났지만 이제 10분이 지났죠? 빨리 넘어가 주세요. 10분이 지났으니까. 아니 뭐 한 개 좀 더 해봐요. 빨리 넘어가. 지금 1시간 10분이 돼가고 있거든요. 빨리. 네.